물의 전기분해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인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물을 전기분해 해볼 겁니다.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은요, 전자를 잃거나 얻는, 즉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일어나서요, 얘네가 물의 성분 물질 또는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어떤 실험 과정이랑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지 볼게요. 일단 실험 과정, 저번이랑 비슷한데요. 물에다가요,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습니다. NaOH를 넣고요, 이거를 전기분해 할 거예요. 조심할 점. 그러면은 물에 전기 얘 넣었으면은 얘랑 얘랑 두 개 전기분해 하는 건가요? 얘 NaOH라서 얘가 전기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NaOH는 왜 넣냐면은요, 전해질이거든요. 전해질. 그니까 물은 얘들아 공유결합 물질이야. 아까 얘기했죠. 공유결합 물질은요, 대부분이 고체 또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원래 잘 안 통해요. 근데 내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에다가요, 전기를 빡 가해봤자 실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야지 실험이 잘 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소량 NaOH를 넣어줍니다. 전기가 잘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친구라 해서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처음 알았죠? 전기가 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미안해요, 전해질이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요, 전압을 빡 가해줍니다. 그러면은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요, 전기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요, 전기 분해가 발생을 하는데, 지난주랑 거의 비슷해요, 얘들아. 마이너스 극은요, 뭐 하는 구간이라 했어요? 마이너스 극은요, 그 물질에다가 전자를, 마이너스 극은요, 전자를 제공하는 친구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 전극이라고도 불렀고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다가 전기를 빡 가해주면요, 여기서 물은요, 전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주변에 있는 물들이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반응할 거예요. 물이 전자를 제공받습니다. 물이 전자를 제공받으니까요, 원래 물은 중성이잖아요. 전자 제공받아서요, 마이너스인 물질을 내놓게 돼요.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마이너스인 물질이 이렇게 OH-입니다.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물이 전자를 받아서요, 일단 OH-를 만들고요. 그럼 여기서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수소 하나가 남지. 그 남아있던 수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지들끼리 H2 이렇게 수소 분자를 형성을 합니다. 수소 기체가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마이너스 극에서도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요? 이때 특징 두 가지, 세 가지.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이 물이 전자를 얻은 거기 때문에 물이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요, 물은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염기성을 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이때 발생한 기체는요, 수소 기체예요. H2라는 기체예요. 이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가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연성. 조금 쉽게 말해서요, 잘 탄다라는 성질이에요. 얘는 그래서요, 가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꽃을 갖다 대면은요, 불꽃이 접근하면은요, 퍽 소리 내면서 꺼집니다. 빠르게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요거 들어본 적 있죠? 수소기체에다 불꽃 가져다 대면 얘가 퍽 소리 내면서 꺼지는 거 본 적 있죠? 초등학교 때 실험해봤죠? 다음 플러스 극은 뭐하는 전극이라고요? 전자를
빼앗아가는 전극이다. 얘는 전자를 강탈하는 친구입니다. 여기 그래서 무슨 전극? 산화 전극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럼 요때 요 물은요 전자를 빼앗기니까요 플러스 이온을 내놔야 돼요. 플러스 이온을. 그럼 물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플러스 이온은 누구냐면요 요 H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얘는 O2를 내놓습니다. 수소를 빼앗겼으니까 수소를 내놨으니까 남은 거는 산소일 거예요. 산소를 내놓습니다. 오케이? 이 과정을 우리는 여기다가 산화라고 부를 거고요. 산화되면서요 얘는 수소 기체를 수소 이온을 내놔요. 수소 이온에 의해서 얘는 산성을 띱니다. 이 부분은 산성을 띄어요. 플러스 극 주변은. 그리고 여기서 O2가 발생하는데 O2의 특징 얘는요 뭔가 잘 타게 도와줘요. 불이 잘 나게 도와주는 친구예요. 도와주는 거 우리 뭐라 그래? 뭐라 불러요? 내가 아이돌이 될 거라 했잖아요. 아이돌이 되면 나는 꼭 연기에도 발을 들여볼 거예요. 배우도 해볼 거예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주연이 되지 못하겠죠. 주연은 아마 뭐 내가 좋아하는 배우 누가 있을까요? 고윤정 씨? 그래, 고윤정이랑 송강 씨가 주연을 맡을 거예요. 난 옆에서 계속 송강한테 야 고백해 하고 있는 뭐를 맡아요? 주연이 밝게 빛나도록 도와주는 뭐라 불러요? 조연이도 그래서 밝게 불타도록 도와주는 애니까 조연입니다. 조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 이런 말장난 없으면 수업을 못하겠어요. 조연성 오케이? 얘는 그래서요 꺼져가는 불씨가 접근하면은요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산소, 조연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요까지 정리한 거 오케이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아까 여기서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요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얘네가 4, 4, 2, 4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이거 쓸 때요 2, 2, 1 있어야 정상이야. 왜? 가장 간단한 정수 비워야 되니까. 근데 4, 4, 2, 4 쓴 이유 왜라고요? 전자는 얘가 만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던 전자 즉 플러스 극에서 뺏어온 전자를 얘가 그대로 넘겨받는 건데 얘가 O2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2개를 내놓기 위해서 H2O로부터요 전자를 4개 뺏어와야 되거든. 수소 이온도 4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 전자 4개가 얘한테 움직여야 되니까요 여기서도 OH-가 4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수소는 2개씩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1번 발생한 기체의 양의 비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에서 각각 어떤 친구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플러스 극에서는 듣고 있니?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이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양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똑같이 전자가 4개 이동할 때 수소 기체는 2개, 산소 기체는 1개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는 기체 양의 비는 2대 1이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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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이 그림 그냥 봅시다. 그림에서요
플러스 극 안 줘요. 산소 안 줘요. 마이너스 극 안 줘요. 수소 안 줘요. 다 적었을 테니까. 풀마 산소 수소 안 주고요. 다 가려놔요. 뭐만 줄 거냐면요. 얘는 공기층이 이만큼밖에 없다. 여기는 공기층이 이만큼 있다. 공기층이 지금 누가 더 두꺼워요? 수소 쪽이 오른쪽이 더 두껍죠. 오른쪽이 크니까 기체 발생량이 많다라는 것만 안 써도 돼요. 기체 발생량이 많다는 것만 줄 거고요. 요거 이용해서 그럼 기체 발생량이 많으니까 산소랑 수소 중에 수소겠구나. 수소가 발생한 전극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구나 라고 찾게 문제를 줄 거라고요. 요거 풀 수 있겠니 그러면은? 이해하시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체크할 거. 이건 지난주랑 똑같아요. 얘가 전기분해했더니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전자를 움직였더니 원래 결합되어 있던 H2O에서 어떻게 됐어요? H랑 O로 갈라졌죠. 그럼 여기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공유결합 물질의 공유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클리니크 나오던 문제죠? 요거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까지 이해하셨어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결합은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요. 원래 금속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옆에 만날 친구가 없는 거야. 옆에 해봤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NA 옆에 NA 옆에 NA 옆에 NA 뭐 MG 옆에 MG 옆에 MG 옆에 MG 이런 식으로 G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G는 다 똑같은 원자면은 다 똑같은 만큼 전자를 뱉고 싶어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걸 받아줄 친구가 없으니까 얘가 그냥 전자를 뱉어버리면은요. 일단 전자 뱉었으니까 그래도 금속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 금속 양이온 주위를요. 얘가 뱉었지만 얘를 떠나지 못하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자유로운 전자들이 떠돌아다니는 모양새입니다. 이 자유전자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요. 요 둘 사이에 뭐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둘 사이에 결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헤어진 연인 같은 거지. 순회야 순회. 이 금속 원자가요. 원자는 지금 양이온과 전자가 서로 만나고 있어. 커플이었어요. 근데 금속 양이온이 금속 원자가요. 나 이제 양이온으로 살고 싶어 하고 전자를 빵 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자가 어떻게 해요? 얘는 떠나갈 수 없어. 차였지만 떠나갈 수 없어요. 금속 양이온 주를 평생 떠돕니다. 다른 새로운 비금속 음이온이 나타날 때까지. 되게 슬퍼요. 그러다가 비금속 음이온이 나타나면요. 얘는 걔한테 가고 둘의 행복을 빌어줘요 이제.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자유전자가 금속 양이온이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붙들고 있다. 못 도망가게 막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금속 결합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도 힘은 어때요? 굉장히 세요. 그리고 전 여친 전 남친이니까. 하지만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비율이 약하겠죠? 됐죠 여기까지? 아니 그렇게 절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금속 결합이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요. 이때 자유전자란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서 자유전자란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서 내놓은 전자로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금속 양이온들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해요.
요거 때문에 금속 결합의 모든 성질들이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성질들이 결정이 됩니다. 금속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대부분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단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인데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 그런 광택이 나타나냐면요. 안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은 요 안에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막 들어차 있을 거 아니야? 이 옆에 전자들이 빙글빙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빛 에너지가 쭉 내려오면은요. 전자는요. 빛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럼 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에너지가 커지겠죠.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근데 에너지가 높다.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니까 빨리 다시 안정해지고 싶어서요. 다시 뱉어내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반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요. 에너지가 막 다가올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빨리 먹었다가 빨리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뭐처럼 보여요? 마치 내가 이걸 튕겨낸 것처럼 이렇게 온 거를 튕겨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빠르게 했으면은. 그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얘가 광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광택의 이유는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예요. 전여친, 전남친 사이의 힘도 굉장히 센 편이라 했었죠. 그러니까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할 겁니다. 다만 수는 특이하게 액체로 존재를 한다 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요 비교적 큰 편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밑에다가 뜨거운 거 달구고 있어도 나무가 막 쉽게 우리한테 열 전달을 안 하잖아요. 지가 타버릴 뿐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금속 프라이팬 그거 불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여기 철분 만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화상이 있죠, 그쵸? 왜? 열전도성이 크니까. 또 우리가 고무장갑, 이건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고무장갑을 끼고서 이 콘센트에 손가락 꼭 집어넣으면 별일이 안 생기겠지만요. 나무 젓가락, 쇠 젓가락 그냥 들고서 꽂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금속 물질은요. 금속 결합 물질은요. 이거 두 개가 큽니다. 이건 또 왜 크냐면은요. 요것도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일단 전기가 얘한테 딱 오면은요. 전기 에너지가 얘한테 오면은요. 얘가 먹어요. 그거를. 전자가 먹는데 이때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전달하냐면 얘가 직접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움직여요. 오케이? 전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커요. 다만 주의할 점은요.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금속 양이온은요. 무거워요. 자유전자는 전자이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동안에도요. 금속 양이온은 절대 못 움직입니다.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전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열전도성이 크다. 왜 크냐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열을 가해요. 아까 빛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 열 에너지를요. 전자가 먹어요. 에너지 높아지니까요. 빨리 뱉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사하는 게 아니라 엿다 뱉어요. 친구한테 뱉어요. 그러면 친구는요. 그거를 다시 먹어요. 또 뱉어요. 좀 더럽죠? 또 이 친구가 먹어요. 또 뱉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는 결국에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요. 전기랑 열을 잘 통하게 하는 친구들이다. 이거 누가 그런다? 금속 결합 물질 내에서 자유전자들의 역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연성 전성이 크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금속 결합 물질은요. 내가 고온 고압으로 힘을 가하면은요. 우리 뭐가 있을까? 공유결합 물질은요. 종이는 내가 힘을 이렇게 빡 하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찢어도 되나?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금속은 어떻게 돼요? 고온 고압으로 잡아가지고 쭉 늘리면은요. 얘가 쭉 늘어나요. 그냥. 그지? 쭉 그냥 늘어나고 얇아지고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만들 수 있어요? 철사 같은 거, 바늘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
또한 전성이 크다, 표준성이 크다. 뭔 말이냐면요, 내가 뭐가 있을까요? 이 플라스틱 의자를요 꾹 누르면은 얘는 모양이 변하다 나중에는 부러질 거야, 그렇지? 근데 금속은요, 내가 고온 고압으로 그 금속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쫙 펴져가지고 우리 책상 밑에 있는 이런 금속 판 같은 것들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뭐 너네 식판 같은 것들 금속을 만들었잖아. 쉽게 펴지니까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자유전자가 아니라 못 나가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졸리니? 금속 양이온의 전하와 자유전자 수 그리고 녹는 점의 관계인데요. 빨리 할게요. 지금 A양이온, B양이온, C양이온인데요. 얘랑 얘는 자유전자 수가 4개, 4개로 똑같잖아요. 금속 양이온 수도 4개, 4개로 똑같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A 플러스 얘는 B 플러스인 거야. 근데 얘는 C 양이온은 하나, 둘, 셋, 4개고요. 자유전자는 8개란 말이야. 얘는 C2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녹는 점은 누가 가장 높게? 어쨌든 얘는 정전기적 인력이니까요.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강한 C2 플러스가, 즉 전하량이 가장 큰 C2 플러스가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A랑 B는 녹는 점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같진 않아요. 지금 이 그림 잘 보시면은요, A가 B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작으니까 얘의 전하가 여기에 도달하기가 더 쉬워요. 그지? 조금 더 작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힘이 좀 더 셉니다. 양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힘이 좀 더 센데, 근데 요거는 너네가 아마 안 배울 거예요. 평생. 대학교 가셔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녹는 점이 C가 가장 크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인데요. 크게 3가지 정도? 녹는 점, 끓는 점, 전기전도성. 그리고 물에 넣는 점도. 이 정도로만 볼 겁니다. 일단 화학결합의 세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공유결합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이온결합이 그 다음으로 셉니다. 그 다음이 금속결합이고요. 마지막 저 밑에 있는 친구가 분자 사이의 인력이에요.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이 결합 힘을 끊어야지 걔를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질의 녹는 점은요,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유결정이 녹는 점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이온결정, 그 다음이 금속결정, 그 다음이 분자 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결정인 거예요. 분자결정이 그래서 가장 낮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다만 이때 요 둘은요, 가끔 가다가 순서가 바뀌어요. 가끔 가다가 순서 바뀌어요. 둘은 미정,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 좀 할게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왜 안 넘어갔지?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만 쳐줄래요?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입니다. 구성 입자랑 전기전도성, 녹는 점 예시 하나씩 볼 건데, 공유결합 물질은 2가지로 구분이 돼요. 분자결정이랑 공유결정입니다. 분자결정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결정, 공유결정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얘네의 전기전도성은요, 거의 다 없어요. 하지만 예외, 뭐래? 여기 아니죠?
공유결정 중에서 흑연은 있습니다. 흑연은 공유결정이지만 전기 등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은요, 한 가지 종류예요. 이온 결정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얘는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끼리 서로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만 얘네가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요, 저희끼리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전기 등수성이 있습니다. 까지 괜찮죠? 됐죠? 그 다음 금속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 결정 한 종류인데 구성 입자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이렇게 두 가지가 구성하고 있고요. 얘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물론 기체는 잘 안 발생하겠지만 고체나 액체나 전기가 잘 통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저거?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녹는 점은요, 분자 결정이 가장 낮아요? 공유 결정이 가장 높아요? 똑같이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은요, 그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결합 방식에 따라서요, 녹점이 1등부터 꼴등까지 다양해요. 그 다음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은 둘 다 녹점이 높은 편이지만 둘이는 왔다 갔다가 가능하긴 하다. 둘 중에 누가 높을지는 우리는 판단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유결합 물질 중에 분자 결정의 예시로는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얼음, 나프탈렌 등등이 있고요. 공유 결정의 예시로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등등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예시로는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거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금속 결합 물질로는요, 철, 구리, 너네가 알고 있는 금 전부 다 금속 결합 물질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번 OX 풀어봅시다. OX 풀어볼게요.